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략 세 번째 시간 SNS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를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배운 많은 SNS를 어떻게 내 사업장과 맞게 접목을 해야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는지 각 SNS 플랫폼별로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초기에 온라인 일기장의 형식으로 시작된 만큼 일기를 쓰듯이 부담 없이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쉽게 블로그를 개설하고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블로그 앱을 다운받으신 후 로그인을 하여 글쓰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은 사진이 10장에서 15장, 글자 수는 1500자, 그리고 유익 키워드를 제목에 한 번, 본문에 5번 정도를 반복하여 작성하시면 노출도가 높아집니다. 블로그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블로그를 최적화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맛집, 여행, IT 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꾸준히 업로드를 하다 보면 어느덧 블로그는 꽤나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맞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다르게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경우 키워드 중심의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키워드란 검색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데 좀 더 유입이 유리할 것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내가 쓴 글에 대한 유입량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키워드 선정을 해야겠죠? 키워드에 대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키워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하단에 있는 비즈니스 광고를 클릭한 다음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네이버가 아닌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광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 키워드 도구를 선택합니다. 키워드란에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적은 후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조회 결과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가 나열되며 월간 검색 수와 PC, 모바일 검색 횟수가 나옵니다. 또한 해당 키워드를 선택하면 월별 검색 추이창이 뜨면서 월별 검색 수 추이, 성별과 연령대별 분포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되고 매 월마다 검색량의 차이를 알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한다면 내 업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는 업종이라면 인테리어, 벽지, 도배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활발한 검색 시기를 알 수 있고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SNS 플랫폼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0대에서 50대의 연령대가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다고 한다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플랫폼도 같이 활용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좋겠죠?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으로 소통하는 이미지 위주의 SNS이다 보니 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요즘은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요령만 알고 있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 찍은 사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이라면 더 키가 커 보인다든지 음식이나 꽃은 더 맛있어 보이고 색감이 뚜렷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보았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든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금손,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을 똥손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요령만 알고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령은 격자 스크린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격자 모드가 있습니다. 격자 설정을 하시면 카메라 화면에 가로 세로에 흰색 가이드라인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이 흰색 선은 사진 결과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첫 번째 흰색 선에 얼굴이나 눈을 맞추어 인물을 찍게 되면 안정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또 하나의 팁은 바로 시선의 방향, 즉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루킹 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공간을 확보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갑갑하지 않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인터뷰할 때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또 다른 요령은 수직 수평을 맞추는데 흰색 선을 기준으로 두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사진이 기울어져 있다면 보는 이도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배경으로 바다의 수평선이나 창문, 전봇대 등이 있다면 이를 흰색 선과 맞추면 정확하게 수직 수평으로 사진이 촬영 가능합니다.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두고 눈높이에서 찍기도 하고 측면에서 찍어보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서 찍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보다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찍을 때에는 카메라를 밑에 두고 찍으면 사람이 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요령을 숙지하셨다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을 설치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필터 설정과 이미지 세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가진 필터들이 있는지 하나씩 선택해 적용해 보시면 해당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필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사진이라면 채도값이 더 높게 설정된 필터를 사용한다면 더 맛있게 보일 수 있겠죠?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문구를 입력합니다. 위치 추가도 해줍니다. 위치가 많이 언급될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특히나 해시태그로 검색되는 SNS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시태그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샵 지역명을 검색해 보시면 인기 있는 해시태그와 연관 해시태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시다면 샵 순천, 샵 가게 상호명, 샵 순천 맛집, 샵 순천 한정식, 샵 순천만 맛집 등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는 게시글당 최대 3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해시태그는 오히려 신뢰성과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은 단어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SNS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나는 매장 운영도 바쁜데 어떻게 SNS 채널까지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한 10대에서 30대의 경우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 SNS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온 세대라 SNS가 서투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SNS에 내 매장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매장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SNS보다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올린 SNS 후기가 홍보 효과는 더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온라인 SNS 이벤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바로 리뷰 이벤트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장이나 음식, 제품 등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해시태그를 작성하면 추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시태그를 언급해주고 친구까지 태그를 하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 매장의 홍보는 내가 아닌 고객이 직접 함으로써 고객의 지인들에게까지 신뢰성이 확보된 홍보가 되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에게 블로그 후기 작성 시 할인을 해준다던가
서비스를 더 드리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온라인상에서 나의 매장은 더 많은 후기가 등록될 것입니다. 이때 핵심 키워드나 사진이 10장 이상, 지도 위치 등록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이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의 영수증 리뷰 등록 이벤트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 네이버 카페 리뷰 등이 많이 등록되면 될수록 검색 포털에서도 인기 있는 매장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품일 경우에는 협찬을 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후기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택배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보내주고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인플루언서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인플루언서에서 인용된 신조어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기자단, 체험단이라고도 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홍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털에서 제품 노출이 훨씬 더 잘 되고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나 구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구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디어킥스의 자료에 의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80%가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월등히 높은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내용에는 반드시 협찬 받았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에 샵 광고, 샵 협찬 등을 언급해야 합니다. 블로그의 경우에는 본 포스팅은 땡땡사로부터 할인,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이라는 언급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표기를 띄워 시청자들에게 광고임을 알려야 하며 특히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첫날 보았던 닐슨 코리안 클릭의 2020년 전반기 국내 SNS 연령별 이용자 수 자료에서 보았던 것을 참고하여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40대에서 50대의 경우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의 이용자가 많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리뷰 이벤트를 내 주요 고객의 연령대에 맞는 SNS 플랫폼과 접목하여 진행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직접 SNS를 운영하는 방법이 적성이나 여건에 맞지 않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내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많은 곳은 기피하고 비대면 시대가 활성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온라인에서의 홍보는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각 채널별로 SNS 홍보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끝까지 저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